자, 이번 시간에는 7절의 신고와 납부 파트인데요. 중간예납 우리 많이 들었었죠. 법인들은요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지난번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접 보도록 할게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인 경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기준을 어디서 썼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법인이라고 보통 많이 했었죠. 12월 법인이라면 거기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을 우리는 12월 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6개월이라고 한다면 6월 30일을 지나게 되면, 오케이? 야, 6월 30일이 지나서 몇 개월 이내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신고 납부 기한은 2개월 이내예요. 중간 예납 기간은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이날이 지나게 되면 2개월 이내. 그럼 날짜로는 며칠까지겠어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대상 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라 했는데, 지금 제가 12월 법인을 얘기한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기가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법인이 9월 법이면 어떨 것 같아요? 9월 법인인 경우 지금 시작일은 며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9월 법인인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며칠까지? 9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나려면 3월 31일이 되겠죠. 6개월은 3월 31일 이후에 2개월 이내니까 며칠까지? 5월 31일까지가 돼요. 그때까지 어디죠? 법인세 얼마 내라는 얘기예요? 법인세는 어디 써 있냐? 중간에 금액이 없어. 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다. 자,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 연도에 법인세에 납부한 거 있었죠? 그거 납부한 거에 50%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얼마를 갖다 납부한다? 50%. 재무회계 때 설명할 때 중간예납하게 되면 여기 날짜를 갖다가 우리가 8월 31일 날 중간예납을 했다고 가정해요. 자, 2022년 우리가 12월 31일 날 계산돼서 납부한 법인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2023년 8월 31일 날 중간예납을 하게 되면은 금액을 얼마를 납부해야 되겠어요?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그 중에서 50%니까 50만 원 납부하면 되겠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계 처리는 차변에 선납세금 쓰시면 되겠고요. 8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선납세금 5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이체했다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답니다. 여기서는 별반 어려울 것은 없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부가세 있죠?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시, 부가가치세는 분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확실히 걸린 게 있어서 잘 기억하시네. 부가가치세는요, 전액 다 이거는 국가 소유예요. 국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대신하여서 거래되는 세금을 징수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분납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분납이 없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내라고 그걸 좀 현재 허용해 놓은 상태였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는 애시당초 분납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는 이 개인이나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하다,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런다면 분납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납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 금액,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세금 내야 되는 게 1,000만 원이라면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야 될 세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소득세나 법인세나 같아요. 1,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 날 1,000만 원은 먼저 납부합니다.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얼마 남았어요? 그거 플러스 500만 원은 몇 개월? 2개월 이내요.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요. 1,5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요. 2,000만 원으로 해도 되겠다. 2,000만 원인 경우에는요. 여기 5월 31일 날 50%를 납부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금액의 50%.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이거 헷갈리겠다. 3,000만 원을 합시다.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5월 31일 날 50%를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그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분납하는 경우는. 그래서 1,000만 원과 2,000만 원 기준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정신고라든지 경정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연합이라는 건 어떤 계산한 금액에 의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반땡해갖고 낸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잘못 냈어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연합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라든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보기에 법인세에서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요거 잘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건 다 설명을 됐고, 이 중간연합 제외, 당연히 올해 좀 신설돼서 사업을 시작한 곳은 전년도에 세금 낸 그게 없죠. 그래서 그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연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3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정도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으로 금액이 작다 크다 작은 금액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럴 때 여기는 중간연합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연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었지 세금을 내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3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1년을 통해서 법인세가 계산되면 납부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네요. 얘도 날짜를 따지게 되면 써놓을게요. 중간이나 이거 실무에서도 이 정도 날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2월 법인인 경우 8월 31일 즉 2개월 이내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납부인 경우에는 3월 31일 결산 보고일이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 이렇게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기준은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12월 법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중간연합이다 법인세 신고 납부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고기한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요 각 사업년도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부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세요. 자, 필수 첨부 서류. 이것도 하다 보면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예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근데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제출 서류에 반드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은 뭔가 남았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결손이 났다면 그 계산하는 서식이 서로 달라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제출한다.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는 거 앞으로 실기할 때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정 서류, 부속 서류와 현금 흐름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요 서류들은요, 여러분이 실기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실기 자료들을 쭉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 법인세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납부도 했는데, 이 필수 선부 서류를 갖다 저희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신고로 본다. 신고 안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에는 뭔가 봤더니 법인세 자진 납부기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에 법인세를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된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분납은 아까 얘기했던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랬었어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건 제가 아까 써드렸던 걸로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신고납부인 분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지껏 이론으로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요, 여러분 실기 파트에서는 각각의 그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세액 조정 신고서 같은 것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일단 내용만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법인세 이론에 대한 건 한번 쭉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실기 파트로 들어가셔서 실기에 대한 자료들을 입력하면서 자료들을 반영을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